지금부터 2019 썸머 펀앤아이 패밀리 리더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육팀 변홍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이 장사하기 가장 좋은 이 성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점주님들 매장 운영 또 잘 하셔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점주님들과 또 협력사 분들을 위해서 이 테라 출시 기념 또 증정품과 소정의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분기 드리는 이 스마일 배지 다들 받으셨나요? 네, 가맹점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펀앤아이 패밀리 리더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인력관리 최적화 방안에 대한 강의로 펀앤아이의 기대주 박한준 슈퍼바이저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포럼 발표가 또 처음인 만큼 우리 점주님들의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인력 관리를 통한 수익률 증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6가지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2018년 16.4%, 그리고 2019년 10.9%의 높은 인건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만 20원이라는 가맹점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점주님들께서는 만 20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더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비용의 증가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낼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먼저 상권별로 달라지는 요일별 매출 지수에 대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인구 중심형 상권의 경우는 금요일과 토요일 매출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직장인구 중심형 상권의 경우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출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인구 상권과는 다르게 토요일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권별로 달라지는 요일별 지수 꼭 확인하고 계셔야 합니다. 시간대별 지수 역시 상권별로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인구 중심형 상권의 경우는 20시부터 고객 입점이 늘어나는 반면 직장인구 중심형 상권의 경우는 18시부터 입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인구 중심형 상권은 20시부터 23시까지, 직장인구 중심형 상권의 경우는 18시부터 22시까지 고객 입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점주님들은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5시부터 혹은 6시부터 이렇게 일률적인 인력 편성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수치를 기반으로 한 인력 편성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매출 5천만 원대 한 매장의 스케줄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비용들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명의 근로자를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고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급 9,000원일 경우 야간 근로수당은 하루에 72,000원이 발생이 됩니다. 한 달로 환산하게 되면 약 216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단 하루 조정으로 이 비용 절감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앞에 보이는 스케줄표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총 1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케줄을 과반수 이하인
15일로 내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총 216만 원의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 상황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조정으로 216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스케줄의 조정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 매장의 스케줄을 확인해 보시고 조정을 통하여 노무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교육 또한 생산성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잘 교육된 직원 한 명은 한 명 이상의 목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메뉴에 대한 숙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객 주문 시 고객은 직원에게 메뉴에 대한 설명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잘 교육된 직원이라면 바로바로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의 경우 우리 점주님들께 와서 다시 여쭤볼 것입니다. 우리 점주님도 바쁘고 할 일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 테이블에 가서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만약 메뉴에 대한 설명이, 메뉴에 대한 교육이 이미 되어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동선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펀비어킹 본사에서는 신메뉴에 대한 접객 멘트 그리고 메뉴에 대한 설명을 포스 옆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매뉴얼 하나로도 매장의 효율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점주님들 중간 라운딩 잘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잘 하지 않고 계신 점주님들도 많습니다. 중간 라운딩 왜 중요할까요? 중간 라운딩이란 내가 바쁜 시간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한가한 시간, 내가 덜 바쁠 때 고객 테이블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라운딩을 돌면서 팝콘을 채워준다든지 고객에 대한 테이블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종종 추가 주문도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덜 바쁠 때, 한가할 때 고객 라운딩을 돌면서 고객 테이블을 챙겨준다면 피크 시간 고객의 요청 횟수는 줄어들 것이며 내가 일을 하는 동안 고객이 불러 동선이 엉키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일을 분산해서 한가한 시간 라운딩을 돌며 피크 시간 고객의 요청 횟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고객 퇴점 시 테이블을 치울 때도 동선의 효율적인 디자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작은 쟁반으로 2번, 3번 치우는 것보다 앞에 보이는 큰 통을 이용하여 한 번에 치우셔야 합니다. 2번, 3번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는 시간 우리 직원들은 다른 업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업무 집중, 핸드폰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점주님들도 아마 가장 공감하고 계신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고객의 입점 그리고 고객의 호출 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 동안 라운딩이라든지 주변 정리가 미흡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점주님들도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원 처음 입사 시 교육을 할 때 핸드폰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숙지시키시고 매장 분위기 자체를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이 잘 된 직원이 갖추어졌다면 그 다음은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오래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점진적으로 시급을 인상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말 평가를 통해서 소액이라도 우리 직원들의 시급을 조금씩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직원은 그만두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른 어디를 가도 이런 대우는 받기가 힘들 테니까요. 또한 직원들은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어 좀 더 능동적인 모습으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와우 매출의 설정입니다.
와우 매출 설정 후 목표치가 도달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우리 과거 대표님이 직접 매장에서 사용하셨던 방법으로 대표님이 직접 하신 만큼 그 효과는 보증되어 있습니다. 와우 매출의 경우 각 담당 슈퍼바이저들과 상의하셔서 목표치를 잡으시면 더욱더 정확한 목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사의 제공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직원들이 원하는 메뉴를 한 가지씩 받으신 다음 그 메뉴를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관심이 우리 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아들과 딸같이 우리 직원들 대해 주셔야 합니다. 혼을 내실 때도 절대 감정적이나 신경질적으로 혼을 내시면 안 됩니다. 위에 4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시행하신다면 이제 그만두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만두지 않는 직원들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점주님들 근로계약서 작성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과거에 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시는 점주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휴수당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 내 소정 근로일을 모두 채운 직원에게만 발생된다는 점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펀비어킹 본사에서는 우리 점주님들이 조금 더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가맹점 커뮤니티를 통해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어려우신 점주님들이 계시면 담당 슈퍼바이저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주님의 멀티근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 경우 직원의 휴무시,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점주님들은 그 업무의 공백을 반드시 메꿔 주셔야 합니다. 피크 시간, 홀 그리고 주방에 업무 부하가 생긴 경우 우리 점주님들은 홀과 주방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업무에 대한 로드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점주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자 인건비 효율화의 가장 효과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신 점주님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가맹점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온라인 조료 동영상을 모두 업로드 해놨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이제 간단한 메뉴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모두 잘 실천하고 계신 매장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월 4천만 원 매장 남양주 덕소점입니다. 이 매장의 경우 평균 인건 비율보다 낮은 인건 비율로 월 노무비를 210만 원이나 절감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점주님의 멀티 근무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변 상권보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시급을 좀 더 책정하여 경력사원 위주의 구인을 하였습니다. 경력사원 위주의 구인을 하다 보니 신입사원보다 1.5배 이상의 업무 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이 매장의 경우는 또한 와우 매출을 설정하여 직원들과 공유하고 와우 매출 도달 시 직원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월 매출 24% 이상의 상승도 보인 매장입니다. 다음은 월 5천만 원대 수원 세류동점입니다. 이 매장은 월 노무비 217만 원을 절감하고 계십니다. 이 매장의 경우 점주님은 직원과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원과의 유대관계가 좋다 보니 직원들이
그만두면서도 자신의 친구를 매장에 소개해 주고 갈 정도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생일을 직접 챙기면 물론이고 SNS를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계신 매장입니다. 직원들의 생일에는 근로 개월수에 따라 소정의 기프티콘을 증정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유대관계가 좋다 보니 직원들이 직접 주방 업무를 배워 홀과 주방의 멀티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패밀리 경영의 모범이 되는 사례입니다. 또한 직원 교육 시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닌 점주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으로 교육 효율 또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마지막 6천만 원 성동 성수역점 매장입니다. 이 매장의 경우는 1층과 2층 복층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월 노무비를 310만 원이나 절감하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로 멀티 근무는 당연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점주님께서는 라운딩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교육을 정말 철저히 하셨습니다. 또한 고객의 추가 주문 시 고객의 요청 외에도 고객의 테이블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먼저 챙겨주는 교육을 하셨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객의 요청 횟수는 줄어들어 인력 운영이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 매장의 경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근속 일수가 8개월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식사의 제공입니다. 성수동 특성상 자취생들이 많이 근무를 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자취생들의 경우 식사를 제대로 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점주님은 그 부분이 안쓰러워 우리 직원들에게 매 끼니 고기 반찬 또는 자취생들이 먹기 힘든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계십니다. 또한 집에서 반찬을 할 때면 자취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씩 더해 락앤락 통에 담아 직원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우리 직원들의 장기 근속으로 이끌게 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인건비 효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매장에 가시면 꼭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늘리는 것은 최적화된 인력 관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